2017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 이번에는 안성준 선수와 류싱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착점이 류싱 선수가 이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은 장면인데요. 자, 좌측의 백 모양이 커지고 있는데 티닙보다는 자, 지금 실전에 그렇게 한 칸을 띄어서 같이 모양을 키워가고 있는 작전이군요. 방금 전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쪽 끊는 수였습니다. 이 약점을 흙이 지키느냐 마느냐.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안성준 선수가 그냥 지키기에는 좀 책략이 부족해 보이고 네. 안 지키기에는 끊어가는 게 두려우니까 네. 흙의 모양을 넓히면서 간접적으로 이쪽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죠. 아, 확실히 전투형 성향다운 네. 그런 적극적인 수가 등장을 했고 뭐 류싱 선수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찌르는 거 보니까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뭐 흐름상 거의 끊어가겠죠. 네. 네. 지금은 뭐 우변도 끊는 게 있고 중앙도 끊는 게 있고 네. 근데 우변 끊는 것을 당장은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교환을 하는 순간에 베개 사활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를 젖혀서 늘 때 이렇게 내려서면 자체로 못 살죠. 아,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그 교환은 좀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느 정도의 응원군을 보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해갔습니다. 지금 돌이 얽히고 설켜서 네. 서로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는데 네. 일단 류싱 선수는 여기를 끊어갔을 때는 이 백돌은 오히려 이제 상대를 몰아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성준 선수는 자신의 형태의 상대가 끊어왔으니까 그리고 한번 간접 보강을 했는데 상대가 끊어왔으니까 네.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흙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 끊으면 다음에 이런 곳에 치중당하면 이 흙은 거의 뭐 못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가 항상 선수라면 여기 약점도 있고 흙도 뭐 그렇게 두터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전투로 일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좀 워밍업 느낌이고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나요? 네. 한국 바둑계에서 흰바둑으로 유명한 선수들, 뭐 최철환 선수도 있고 백홍석 선수도 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도 이 젊은 층에서는 확실히 이 힘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이고 네. 오늘 바둑도 약간 그런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류싱 선수는 이 선수는 평소에 성격도 그렇고 뭐 이 살아온 환경도 약간 좀 긴 느낌이 있는데 바둑도 그래요. 네. 과연 류싱 같은 기풍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자, 끼워서 백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건가요?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이어야 되는데. 그냥 느는 것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 네. 그냥 들면 백이 여기 끊는 게 좀 두려웠을 수 있어요. 백이 세 점을 포기하고 이쪽에 한 점을 쟁취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뻗어 나오는 것이 싫었을 때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가능해지죠. 아... 지금의 끼운수는 그쪽 끊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저런 거거든요. 류싱 네. 선수가 저런 수를 아주 깜짝 놀래켜줍니다. 이 강동윤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이런 수를 많이 보여줬어요. 저런 수들이 원래 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 선수의 기풍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백돌이 두터울 때 저기를 많이 붙입니다.
초반에도 이곳을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두 칸 높은 굳힘을 하고 여섯 번째 수로 이제 백이 갈라쳤을 때 보통 이 위로 다가오고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진행 많이 사용이 되죠. 네. 그때 이쪽을 어깨 짚을 때 위로 밀고 이렇게 붙일 때 지금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아무것도 없고 백돌이 두 개만 여기 딱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를 붙이고 끊는 싸움이 한때 많은 기사들이 연구를 했었던 그림인데 그만큼 주변에 백이 강해야 그곳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류싱 선수는 상대의 진영이지만 이쪽 부근에 흙의 엷음 그리고 활용이 많다고 보고 엮으러 갔습니다. 좀 더 쉽게 이 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안에서 당장 뭐 크게 수를 내겠다는 의도보다는 이쪽의 진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쪽을 젖혔다면 이쪽에 뭔가 젖히고 단수 치는 수도 활용이고 여러 가지 활용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끊는 게 선수고 여기 단수가 선수입니다. 그리고 백돌이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이 흑돌을 포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네. 쪽으로 뭔가를 노리겠다는 것이 백의 의도였습니다. 전체를 노렸군요. 이 우변의 차단 맛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수익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젖혔는데요. 흙이 끊어갔을 때 싸움이 백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도 지금 류싱 선수 생각은 흙의 이쪽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행마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판단이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이런 곳에 싸움을 할 때는 그 어떤 초일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앞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싸울 수는 없고요. 네. 형태상 누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감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수익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는 류싱 선수가 백이 지금 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봤고 네. 안성준 선수도 그 싸움은 흙도 곳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피했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대로 갔다면 나갈 때 있는 것까지는 필연이고 여기를 백이 끊으면서 아주 복잡한 싸움으로 이제 전개가 됐을 텐데 실전은 안성준 선수가 이쪽을 이었으니까 류싱 선수도 뭐 더 이상 이쪽을 뭔가 노리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교환이 그래도 귀 쪽으로는 득이니까 하변을 그냥 깨러 들어가는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 100 넉점을 이용해서 그래도 이 부분에서 실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 100 넉점은 좀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 세 점을 그냥 살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네. 이쪽 끊는 걸 노리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 단수를 노리고 네. 뭔가 버리는 쪽의 발상을 떠올리겠죠. 어쨌든 이 두 곳의 교환으로 하변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약간 당한 듯한 형태가 되었지만 중앙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냥 귀에서 살아두나요? 하변 진출하죠. 눈목자가 아니라 그냥 날일자로 좁혔습니다. 여기서 손을 돌리네요. 자, 어깨를 짚어서 이제는 좌측의 백 모양을 견제해가고 있는데요. 하변의 백의 형태 같은 경우는 네. 백이 둔다면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귀 쪽에서 안형을 갖추는 것과 이쪽으로 달리는 것이 있어서 당장 뭐 큰 공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이 이수와 이수의 활용을 통해서 백이 타개에는 성공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전 그리고 좌변 이쪽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둘러싼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이 삼선으로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안성준 7단의 이 실전류 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어깨에 짚었을 때는 계속 중앙 위주로 둘 줄 알았는데요. 상대방이 미니까 생각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진 않고요. 네. 중앙은 집으로 만들기엔 약간 애매하죠. 여기도 터져 있고 이쪽도 터져 있고 여기 끊는 단점 많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깨 짚었을 때는 아래로 밀면 한 칸 띄어서 뒀을 테지만 지금처럼 위로 밀었을 때는 애초부터 그냥 여기를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의 두텀을 집으로 바꾸기보다는 중앙의 두텀을 실리로 바꿔내는데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류싱 선수도 마찬가지로 실전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서로가 네. 지금의 흐름, 국면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목이 일치합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뭔가 두점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것이 원래 바둑의 길이라면 지금은 중앙이 서로 별게 없다고 보니까 여기 막는 수, 여기 붙이는 수 중앙보다는 부분적인 실리에 집착을 하고 있죠. 지금 그 판단이 정확히 보입니다. 여기를 늘면 그때 이렇게 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런 자리는 이 두점머리라고 해서 좀 힘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귀를 보면은 백이 다 집을 지키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흙이 젖혀가는 게 기분이 좋은 자리인가요? 보통 두점머리라고 할 때는 이곳에 백돌이 없을 때가 두점머리죠. 네.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막을 때 여기를 젖혔으면 그건 두점머리인데 네. 지금은 두점머리를 때렸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약합니다. 네. 오히려 흙이 젖혀서 약점만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 젖힌 수는 좀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아, 그렇게 젖혔을 때 약간 다른가요? 가만히 느는 거랑 젖혀져 있는 거랑 끝내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역시 뭔가 그냥 평범하게 두지는 않죠. 평범하게 둔다면 흙이 이상한 이유가 백이 먼저 둬도 백은 여기 늘기보단 여기를 호구치고 싶은 자리였는데 여기를 젖혀서 호구치게 해줬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둬서는 흙이 이상한 흐름입니다. 지금 뭔가 붙이는 수도 그런 맥락에서 평범하지 않은 수가 나왔고요. 보통은 내려서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은 여기 젖혀져 있으니까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으로 돌파해서 끊는 그런 단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백이 위로 있건 아래쪽을 내려서건 어떤 식으로 봤던 간에 흙은 여기 있는 걸 확실한 선수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거나 호구 쳤을 때 원래는 있는다면 백이 손을 빼죠. 빼고 붙이면 이렇게 뒤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지금 먼저 붙여서 여기를 끊을 수만 없다면 그 가치를 좀 키워놓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이 선수죠. 지금 끊는 것은 뒤쪽으로 이렇게 돌파해서 네. 잇고 끊을 때 여기를 끊는다면 이건 좀 백이 두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형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충머리를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죠. 안성준 선수가 지금 부분보단 전체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도저히 백이 단수를 안 칠 수가 없을 것 같은 형태인데 여기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축이었지만 지금은 나가다 보면 딱 이 호구에 걸려서 네. 축이 방비가 되고 있습니다. 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단수를 쳐서 실리를 차지를 하네요.
이 자리는 당연하죠. 너무 이쪽 큰가요? 네, 넘는 수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둘 생각이라면 애초에 백이 여기를 있질 않았겠죠. 아, 네. 단수 치고 나갈 때 중앙을 좀 더 최소화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식의 처리를 한다든지 네. 부분적으로 나가는 순간 흙이 약간 유리한 싸움입니다. 네. 백도 강하게 맞서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 같아요. 자, 흙이 축을 나왔을 때 백이 어딘가 좀 버려야 된다면 그냥 여기서 장문으로 씌워서 버리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 큰가요? 여기서 장문 씌우는 것은 약간 커 보이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렇게 젖혀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두 집 차이지만 그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흙도 그래도 얻어낼 건 얻어냈죠. 네. 애초에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안성준 선수가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축머리고 하니까 네. 여기 호구 쳐져 있고 젖혀져 있다고 본다면 그때는 모양이 괜찮잖아요. 뭐 그런 의도로 실전의 진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약간 흐름이 안 좋아 보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안성준 선수가 힘으로 그것을 좀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좌변은 흙이 날일자로 걸쳐가기만 하더라도 이 흙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축으로 나가는 게 더 이득인 건가요? 중앙집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인가요? 날일자로 걸치는 게 이쪽 다가서는 것을 네. 이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래도 이쪽 다가서는 쪽, 그러니까 이곳의 가치보다는 이곳의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혹시 백돌이 그쪽으로 이 가깝게 흑진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 흑 5점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당장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일단 우선은 백이 여기와 여기 단점을 지켜야 하는 모습이고 네. 흑돌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 패를 통한 탄력. 어떻게 지켜도 지금 이쪽으로 파고들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돌이 당장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흑이 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쪽에 흑 5점이 약간의 그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지금 흐름은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백이 약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형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세 판단이 무의미한 네. 그런 진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냥 흐름과 네. 느낌으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죠. 형세 판단이 정말 어려운 바둑이긴 하네요. 네.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중앙 쪽이 누가 유리한 싸움일지를 판단해보고 있었는데 네. 네, 어렵네요. 이렇게 계산상이 어려울 때는 그냥 느낌으로, 흐름으로 흑백 중에 뭘 쥐고 싶은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보고 지금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백을 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일단 중앙 쪽에서 어떤 발전성을 집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지금 끊어간 수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뜻인데 네.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확정가는 약간 백이 앞서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요.
백이 조금 앞서 있고 음. 그렇다면 과연 중앙 쪽에 흙이 끊어간 수가 통렬한가 통렬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이쪽 부분이 좀 선수로 듣고 있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이 몇 번은 지금 받는 형태가 나온다면 백이 아래쪽을 나오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한 칸 띄어서 뭐 끊는 것을 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공격이 강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안성준 7단보다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성준 7단의 이 파괴력 넘치는 그 두텀을 이용하는 작전이 나온다면 네.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손을 또 돌려서 좌측 쪽으로 좀 더 힘을 보탰고요. 지금 중앙이 중요하지 않나요? 백도 받아두네요. 그곳이 실리로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그렇게 큰 흙의 건가요? 날일자가 흑돌 근거, 백돌 근거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흑돌의 근거도 근거고 집으로도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뒀고요. 여기를 두고 나서도 이제 중앙 3점이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이죠. 과연 그럴지. 그렇다면 강수네요. 지금 네.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실리를 차지했으니까요. 굉장히 강한 선택을 했죠. 네. 공격합니다. 이건 뭐 그냥 현재 판단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네, 5대5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양을 어떻게 잡아갈지. 이런데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가는 것 좀 밋밋하다고 봤나요? 그냥 대놓고 사는 타겟라면 이렇게 뒀을 때가 집으로는 가장 버티는 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류싱 선수의 생각은 이쪽 부분에 좀 듣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호구 쳤을 때 네. 흙이 받지 않으면 당장 나가고 이어서 수가 납니다. 흑돌이 위험한가요?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그냥 패가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진행해서 백이 여기와 여기가 선수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거의 선수예요. 이때도 나가고 나서 흙이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고 이쪽을 뚫고 나오면 흙이 완벽하게 걸리죠. 네. 지금 그쪽 부분이 다 선수로 들으니까 백도 좀 더 강하게 행마를 구사하는 겁니다. 좀 혼내주고 싶긴 한데 흑도 좀 신경이 쓰여서 지금은 여기를 한번 끊는 수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요? 끊고 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끊고 뒤에서 참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가 걸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도 백이 있는 게 선수로 듣는 거잖아요. 여기요. 네. 네, 이쪽은 선수로 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돌려서 하변 쪽으로 향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흙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흐름이 나은지 네. 아니면 그냥 늘어야 할지 딱 네. 두 가지 정도만 보이거든요. 끊어갔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확실히 지금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강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형태죠.
이런 식으로 밀었을 때 당장 여기를 두면 이제 잡힙니다. 그럼 위를 받아야 되고 그때 이렇게 돌려침을 당하면 모양이 좀 너무 똘똘 뭉쳐서 다음에 단수까지 선수라고 보면 이 형태는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뭐 여차하면 백이 이런 데를 끊고 이렇게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 그럼 몇 가지 작전은 보이네요. 네. 뭔가 얽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두는 게 낫겠네요. 일감으론 그렇습니다. 네. 네, 따냈고요. 네, 바로 뭐 백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안 되죠. 백돌이 여기에 있어야 있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네.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여전히 이곳을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패가 되죠. 결국 앞서 보여드린 그 흐름대로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따고 잇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진행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흙은 이쪽을 아까 이제 젖힌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젖히거나 아니면 뭐 평범하게 둔다면 그냥 맞거나 백돌이 어느 정도 타개는 성공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 정리되지 않은 백의 이런 엷음들을 좀 찔러서 네. 좀 더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변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 중앙 접전이 마지막 승부처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성준 선수와 류싱 선수 계속해서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는 어떤 선수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2017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